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달러 약세 속 엔화 강세, 이 이상한 조합의 구조입니다. 그 뒤에는 미국 소비 둔화, 중국의 미 국채 매도, 일본은행의 늦은 정상화가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흔히 엔화가 강하면 일본 수출에 불리하고 여행 가기는 좋다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움직임의 출발점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예상보다 약한 소매 판매와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쌓이면서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커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 초반까지 내려온 것은 연준이 내년과 후년까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쪽으로 시장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는 기본적으로 금리와 신뢰의 통화입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졌다기보다 예전만큼 일방적으로 달러만 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회의가 조용히 올라오는 국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가 겹쳤습니다. 정책이라는 레버가 유동성과 심리를 동시에 건드린 사례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엔화가 다시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 총리가 압승을 거두며 몇 년간 큰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 기대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는 과정도 겹쳐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는 단순한 환율 차트가 아니라 각 나라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를 보고 있는지, 그 판단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두고 있는지가 집약된 결과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언론의 한 줄 헤드라인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들고, 그 비용은 결국 가계가 환율과 금리 형태로 떠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숫자 뒤에 어떤 정책, 어떤 유동성, 어떤 심리 변화가 겹쳐 있는지 보는 습관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각국 통화 정책과 정치 구도의 장기적인 재배치의 시작인지, 우리는 어떤 신호를 더 지켜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앞으로 나오는 고용소비 선거금리 뉴스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